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내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가해자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이야기 중 하나가 다 끝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 감정은 뭐예요? 사랑인가요? 미련인가요? 왜 잊혀지질 않죠?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 많은 분들이 주저앉듯 웁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으로, 누군가는 버려졌다는 느낌으로, 누군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도피였는지 욕망이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서 너무 아픈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 비난하는 댓글들도 달립니다. 외도하면서 그리워하냐 뻔뻔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정말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분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비판보다 지금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처, 그때의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지, 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지,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중독인지 실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 힘든 이유, 그 마음을 7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붙잡혀 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흐름이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통의 연애라면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시간을 들여 정리합니다. 마주 앉아 그만하자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여튼 끝났다는 감정을 마침표를 찍게 되죠. 하지만 불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관계는 온전히 둘만의 선택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외부의 개입, 즉 배우자에게 들키거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갑작스러운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밀려오는 순간 그렇게 한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내가 준비도 못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감정의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는 통보처럼 끝이 나죠. 전화번호는 지워지고 문자나 메신저는 모두 차단되고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단절감. 그런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 남습니다. 이 관계는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감정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 끝내지 못했던 감정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그때의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파하고 있을까? 정말 그 사람도 날 진심으로 좋아했던 걸까?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제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밀려오죠. 미련이라기보단 이건 정리되지 못한 감정의 후유증입니다. 특히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혹은 버림받았다는 수치심, 서로의 감정이 어긋났다는 허무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불륜관계는 일반적인 연애보다 감정이 훨씬 강하게 남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몰래 만난다는 그 비밀스러움이 있죠. 늘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위험성도 있고요. 현실을 잠시 벗어난 듯한 일탈감도 있어요. 일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집중된 감정 교류, 이런 요소들이 모두 겹쳐서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렬한 감정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특정 장소, 특정 노래, 특정 계절이 그때의 기억을 그대로 소환하게 만듭니다. 이건 단지 사랑이라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 자극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좋았든 나빴든 강렬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건 다 사라지는데 좋은 것만 남아서 미화돼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회복 과정은 버겁고 배우자의 관계는 아직 냉랭한데 그 사람과의 기억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했던 것처럼 느껴지거나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에요. 그때의 순간들이 정말 따뜻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외롭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이유, 그건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그때의 감정이 끝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건 사람보다 감정이고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느꼈던 위안이나 안정감, 설렘이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시 내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워도 괜찮아요. 정리되지 못한 마음 그대로를 인정하고 천천히 흘려보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감정 정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둘째,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줬던 기억이 나서. 외도 관계가 시작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에 깊은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누구에게나 외롭고 공허한 시기가 있죠. 부부 사이 대화가 끊기고 감정 표현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그때 누군가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저는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 몇 마디가 이럴 때 마음의 깊이 바뀌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마치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채워졌던 공간은 다시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회복 중인 가정 안에서조차 여전히 서툴고 어색한 관계가 반복되면 그때 채워졌던 감정이 더 그리워지게 되죠. 사실 그 사람이 특별해서라기보다 내가 너무 힘들 때 만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표정, 손길 하나하나가 그때 나에게는 마치 구조 신호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내가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기일수록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그때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람은 날 알아봐 줬는데, 그 사람은 날 예쁘다고 해줬는데, 괜찮다고 해줬는데, 그 사람과 있을 땐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서 그 사람과의 기억이 아니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절대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그 공백을 채워줄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날 사랑해서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걸까요? 아니면 그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조차 너무 크게 다가왔던 걸까요? 결국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채워줬던 내 감정의 결핍이 다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솔직히 마주해보면 지금 내가 외롭고 불안하구나. 지금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잇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짜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셋째, 갑작스러운 끊김이 감정의 잔재를 더 세게 붙잡게 만든다. 분류는 언제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관계예요. 처음부터 공식적인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도 정돈되지 못한 채 예고 없이 충격처럼 그리고 일방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열거나 상간자의 가족에게 상황이 알려지고 협박과 고소 포관이 오가면서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끊겨버립니다. 어제까지 서로 애틋하게 연락했던 사이가 오늘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연락이 완전 차단되죠.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단절. 그 사람의 전화번호, 사진, 흔적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멍해진 마음뿐이에요. 그럼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숨이 멎듯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요. 이대로 정말 끝난 걸까? 그 사람은 무섭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혼란, 공포, 그리고 후회가 섞인 감정의 잔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니까 더 오래,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게 돼요.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끝맺을 때 감정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시간을 두고 감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내 뇌와 마음이 그 관계를 끝났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륜관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끊기고 그 끊긴 채로 방치된 감정은 뇌 속에서 계속 미완성된 퍼즐처럼 남아있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마지막이 너무 급격했다면 그 전부가 정리되지 못한 채 하나의 덩어리처럼 내 마음속에 확 박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끝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가 돼요.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 그 사람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고 묻고 싶은 말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건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환상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갑작스러운 끊김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에요. 잘못된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끝맺지 못한 채 남게 되고 그게 계속 생각나게 만들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 감정을 스스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으로도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가 미화되기 시작한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은 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날 잘 이해해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스스로 헷갈려요.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건가? 아니면 그때의 그 감정이 그리운 건가?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시절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배우자의 관계는 아직 서먹하고, 과적과는 어색하고, 죄책감에 눌려 숨이 막히고,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과거의 위로를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과 있었던 시간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이 드니까 뇌는 그 고통을 잠시 덜어주기 위해 과거의 기억 중 가장 위로가 되었던 순간을 찾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미화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기억되고, 그때의 공감이 유일한 진심처럼 느껴지고, 그 시절의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게 포장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건 감정이 맞는 환상이에요. 그때도 사실 불안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늘 죄책감이 있었고, 그때도 더 긴장 속에 있었어요. 걸리면 안 되니까. 또 마음이 죄책감이 있으니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감정들이 흐려지고 좋았던 부분만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현실이 너무 거칠고 차가우니까. 그때 날카롭고 어려웠고 긴장스러웠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따뜻한 것만 계속 남는 거죠. 과거가 더 따뜻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가? 혹시 그 사람이 진짜 내 인연이었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과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외로울까? 무엇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까? 나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 상태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과거에 투사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받았던 위안, 그 감정, 그리고 그 순간의 숨구멍 같은 느낌, 그걸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위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진짜 나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감정을 다시 내 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직면하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기억이 되고 나는 현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섯째, 용서를 받지 못한 죄책감이 감정을 계속 끌어당긴다. 불륜 관계가 끝난 뒤 정말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묵직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외도 가해자 입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편하게 이 감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에게는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기에 꺼낼 수 없고, 상간자와의 연락이 끊겨버렸고, 친구나 지인에게는 털어놓는 순간 비난이 돌아올 걸 알기에 그래서 속으로 삼켜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부터 이 죄책감은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장면에 그대로 머물게 있는 감정에 붙잡힙니다. 그 사람은 괜찮을까? 내가 너무 큰 상처만 남기고 떠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무너진 건 아닐까? 그 사람에게 사과조차 못하고 끝난 게 너무 걸려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죄책감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착각으로 번지죠.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용서받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는 심리적인 갈망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오인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감정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는 마음이란 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미안해서, 내가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내가 아직 나를 용서 못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은 상대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용서받고 싶은 내 마음이 만든 투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죄책감은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준 상처에 대한 자책,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 도덕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자기 혐오, 그리고 지금의 내가 너무 무너졌다는 실망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이면서 그 사람이라는 한 지점에 집중되기도 해요. 그렇게 감정은 복잡하게 엉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내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마음이 그 자리에 붙들려 있으면 과거를 계속 되새기게 되고,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을 정말로 정리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연락한다면 그건 또 다른 고통과 혼란만 만들 수가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렸는지, 지금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정리하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죄책감은 외면할수록 더 크게 자랍니다. 하지만 마주하고 꺼내놓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 무게가 옅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림자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섯째, 배우자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자꾸 비교하게 된다.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왔지만 짐은 여전히 싸늘하고 배우자는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는 건조하고 시선은 차갑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어도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은 아직 멀기만 하죠. 그리고 그 거리는 마치 벌을 받듯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됩니다. 그럴 때 뇌는 본능적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날 따뜻하게 바라봐줬는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어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해줬고 웃어줬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냉담한 표정과 기억 속 그 사람의 다정한 말투를 비교하며 과거가 더 따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지금 배우자의 관계는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고 여전히 아프고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당연히 예전 같을 수 없겠죠. 더더욱 과거의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책임도 현실도 없는 감정만 오고 갔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배우자의 관계는 현실적이고 책임이고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생활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안에서 감정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의 공백 속에서 기억 속에 그 사람을 미화되고 지금의 배우자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치우친 비교는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끝은 고통과 후회로 마무리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착각에 빠지면 회복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현재를 살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거는 그 사람과 배우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을 위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비교는 과거에 머물게 하지만 책임은 나를 지금 있는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진짜 회복은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뜻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는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단단하고 깊은 감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회복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내가 상처받는 피해자인 것 같은 착각이 감정을 붙잡는다.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마 들으면 맞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찌릿할 수도 있어요. 불륜이 끝나고 나면 많은 가해자들이 이상하게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 같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쉽게 버렸어요. 갑자기 연락 끊고 사라졌어요. 나는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용당한 기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나는 상처받았다는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은 조용히 감정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불륜관계에서도 마음이 다치고 이별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관계는 애초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며 유지되던 잘못된 관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났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바로 가정에서 모든 걸 버텨낸 배우자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 고통을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어서 나도 피해자였어라는 은근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만듭니다. 이런 감정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더 쉽게 정당화되고 나는 진심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을 향한 미련이나 분노, 그리움이 계속 마음속에 반복됩니다. 그건 진심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가해자의 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회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도 책임이 아닌 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책임까지 맡기는 건 아니에요. 불륜이라는 선택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걸 모르고 있던 혹은 알면서도 지켜야 했던 사람, 바로 당신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피해자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후폭풍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감정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상처를 남겼고 그 결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감정은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릴 이유가 없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는 건 책임감과 회복의 의지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고 내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게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내가 아픈 거죠. 그 사람이 자꾸 떠오릅니다. 잊으려 해도 밀어내려고 해도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거리를 걷다가 어떤 노래를 듣다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투가 들려오는 것 같고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와 감정, 심지어 그때의 공기마저 되살아나는 것 같죠. 그러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건 정말 사랑이었던 걸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그리고 그 질문 속에 나 자신을 자책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7가지 이야기 속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립다기보다 그때 내가 아픈 거예요. 정리되지 못한 감정, 관계 때문에 죄책감과 자존감의 상처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 현실과 결과, 외롭고 고통스러운 지금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내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내 감정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끝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내가 있어요. 진짜 회복은 그 사람을 지우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 안에서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순간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이건 내가 회복 중이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라고 차분히 인정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돌아왔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그 사람을 놓고 싶다고 스스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 결단이 지금 이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결단이 지금은 조용한 울림이지만 언젠가는 당신 삶 전체를 바꾸는 방향이 될 거예요. 상처는 남아요. 그 사람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없애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먼저 봐주세요. 당신은 지금 잊히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잊히지 않는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책임과 정직한 회복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당신을 진심으로 진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복은 가능하고 당신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